물리학원 기출문제 풀이합시다. 1번 그림 가는 물질 AB에서 레이저빛이 각각 V1 그리고 V2의 속력으로 진행하는 모습이고 그림 나는 이 두 물질로 이루어진 광섬유에서 전반사가 일어나는 모습입니다. 보기 기억은 V1이랑 V2 속력을 비교하는 문제예요. 속력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그림 가에서 스넬의 법칙을 한번 써줘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입사각이랑 굴절각을 찾아야 됩니다. 여기 경계면에 수직인 법선이 있고요. 점선으로. 이 법선이랑 입사파가 이루는 각도 요만큼이 입사각이고 문제에서 세타1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선이랑 굴절파가 이루는 각도 여기가 굴절각인데 어떻게 적으라는 말이 없으니까 우리는 이 굴절각을 세타 R이라고 적을 거예요. 그리고 그림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입사각보다 굴절각이 더 큰 상황입니다. 지금 그림에서 세타 R이 더 크게 나와 있죠. 여기까지 그림에서 볼 수 있고 이 본 걸 가지고 우리가 스넬의 법칙을 분수의 형태로 써주면 이렇게 나와요. 지금 속력까지는 분모에 굴절하는 아이들이 있고요. 그리고 굴절률을 적어줄 때는 반대로 분모에 입사하는 친구를 적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굴절률만 입사하는 친구의 굴절률 분의 굴절하는 친구의 굴절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굴절각이 더 크다라고 나와 있죠. 당연히 그러니까 사인 세타 R이 사인 세타 1보다 큰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수들이 다 등식이 성립을 하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V2가 더 큰 거고 A의 굴절률이 더 큰 거다. 여기까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얘네 속력이랑 굴절률을 등호의 형식으로 나타내면 V2가 더 크다. 그리고 A의 굴절률이 더 크다. 이렇게 따로따로도 나타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기억은 나왔습니다. V1이 더 크다고 기억엔 돼 있으니까 기억은 틀린 보기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그리고 니은 보기를 보니까 이번엔 코어를 구성하는 물질은 A다 해서 코어가 나왔죠. 그럼 코어가 나오는 그림 나를 한번 봅시다. 그림 나는 지금 전반사가 일어나는 그림이에요. 그러면 배웠던 전반사가 일어나는 조건 두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줘야겠죠. 전반사가 일어나는 조건 첫 번째는 굴절률이 큰 물질에서 굴절률이 작은 물질로 진행을 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었고요. 두 번째 조건이 입사각이 임계각보다 커야 한다 였습니다. 임계각은 굴절각이 90도가 되는 입사각을 임계각이라고 하죠. 그러면 첫 번째 조건부터 보면 지금 그림 나에서는 전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굴절률이 큰 물질에서 굴절률이 작은 물질로 진행을 하는 건데 그림에서 코어에서부터 클래딩으로 진행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굴절률이 큰 물질이 코어인 거고 굴절률이 작은 물질이 클래딩인 거예요. 그리고 얘네가 물질 A, B로 이루어져 있고 우리는 A, B의 굴절률을 이미 구해놨습니다. 굴절률이 큰 코어가 A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클래딩이 B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니은은 맞는 보기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디귿을 알기 위해서는 이 조건 2번을 봐줘야 됩니다. 입사각이 임계각보다 커야 전반사가 일어난다 해서 이번엔 저거랑 그림 가나를 동시에 봐주면 돼요. 지금 가에서는 전반사가 일어나지 않고 나에서는 전반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코어가 A고 클래딩이 B니까 지금 둘 다 A에서 B로 진행을 하는 거죠. 둘 다 굴절률이 큰 물질에서 작은 물질로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1번 조건은 만족을 다 해요. 그래서 2번 조건에 따라서 얘가 전반사의 유무가 갈리는데 가에서는 전반사를 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렇다는 건 2번 조건을 만족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의 입사각이 임계각보다 작다라고 적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나에서는 전반사를 하고 있으니까 이번에는 2번 조건을 만족해서 나의 입사각이 임계각보다 크다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그럼 얘네 둘을 세타 C가 공통되니까 한꺼번에 적어주면 등호가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세타 1이 가장 작고 세타 2가 가장 크다. 이렇게 나올 테니까 디귿은 맞는 보기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에요. 니은 디귿이 맞아서 5번이 답입니다. 다음 2번으로 가봅시다. 다음은 광통신에 쓰이는 전자기파 A와 강섬유에 대한 설명이다 해서 이렇게 설명이 두 가지가 적혀 있습니다. 첫 번째 설명, A의 파장은 가시광선보다 길고 마이크로파보다 짧다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중간고사 시험 범위에 이렇게 무지개 색깔로 가시광선 영역 있고 그리고 바로 붙어서 자외선이랑 적외선 영역이 있었던 거 기억이 나나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설명은 자외선이랑 적외선 둘 중에 어디에 해당하냐를 물어보는 설명입니다. 문제에서 A의 파장이 가시광선보다 길다 되어 있었잖아요. 가시광선보다 파장이 길었던 영역은 적외선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 A의 물질이 적외선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거 파장이 잘 기억이 안 나면 에너지로 기억을 해도 되는데 E는 파장분의 상수 곱하기 상수다. 중간고사 범위였죠. 이 광자의 에너지는 파장에 반비례한다는 걸 우리가 중간고사 때 배웠습니다. 근데 이 문제에서 A는 파장이 기니까 반대로 에너지는 작은 거예요. 그럼 적외선이랑 자외선 중에 뭐가 에너지가 작냐? 이게 헷갈리면 선크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외선 차단되잖아요, 선크림이. 그래서 자외선은 차단을 해야 될 정도로 에너지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에너지가 작은 걸 찾아야 되니까 이번엔 적외선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억은 틀린 보기네요. 다음 설명, A는 광섬유의 코어로 입사하여 코어와 클레딩의 경계면에서 전반사한다. 코어에서부터 클레딩으로 진행을 하는 거죠. 그럼 코어에서 클레딩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얘가 전반사가 일어나려면 우리가 앞에 1번에서 했다시피 굴절률이 큰 물질에서 굴절률이 작은 물질로 진행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코어가 굴절률이 큰 물질, 클레딩이 굴절률이 작은 물질이라는 거겠죠. 코어가 굴절률이 더 크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니은은 굴절률은 클레딩이 코어보다 크다 되어 있으니까 얘도 틀린 보기입니다. 마지막으로 디귿은 지금 A의 코어에서와 공기에서의 속력을 비교를 하고 있으니까 얘는 클레딩이 아니라서 전반사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을 확대해서 보면 공기에서부터 코어로 입사하는 이 부분을 봐줘야 돼요. 이 부분에서 속력 비교니까 또 스넬의 법칙을 써주면 되는데 여기서는 경계면에 수직인 법선이 이번에는 가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점선으로 된 가로선이 법선이에요. 그럼 법선이랑 입사파가 이루는 각도, 여기가 입사각 세타 i라고 적고 그리고 이 법선이랑 굴절파가 이루는 각도 요만큼이 세타 r 굴절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림에서 알 수 있다시피 지금 입사각이 굴절각보다 큰 상황이죠. 여기까지 또 그림에서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굴절각, 입사각 알았으니까 이번에도 스넬의 법칙을 분수 형태로 쓰면 이렇게 써지겠죠. 아랫부분에 지금 굴절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위에 부분에 입사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문제에서 굴절률을 안 물어봤으니까 안 써주면 되는데 만약에 굴절률을 물어본다면 굴절률은 이 사인이랑 속력이랑 반대로 분모에 입사하는 애가 들어가야 돼서 n 공기분의 n 코어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네, 문제에서 굴절률을 안 물어봤으니까 속력만 비교를 해보자면 입사각이 굴절각보다 큰 상황이니까 사인 세타 i가 사인 세타 r보다 큽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공기에서의 속력이 코어에서의 속력보다 커요. 공기에서의 속력이 코어에서의 속력보다 크다니까 디귿은 맞는 보기가 되겠죠. 코어에서가 더 느리다 되어 있으니까 디귿 하나가 맞아서 답은 2번입니다. 다음 3번으로 한번 가봅시다. 그림가는 당색광 X가 광섬유에 사용되는 물질 ABC를 지나는 모습이다 라고 블라블라 되어 있는데
1번 굴절률은 C가 A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간단하게 지금 요 그림만 보면 돼요. 지금 나에서 이 첫 번째, 두 번째 그림 모두 전반사가 일어나는 모습이죠. 다 반사가 되고 있으니까 둘 다 전반사 하는 건데, 전반사가 일어나려면 굴절률이 큰 물질에서 굴절률이 작은 물질로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A랑 C가 있는 이 그림에서 보면 전반사가 일어날 때 C에서 A로 진행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굴절률 큰 게 C가 되고 굴절률 작은 게 A가 되는 겁니다. 굴절률은 C가 A보다 크다. 이거는 맞는 보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선 어차피 나중에 다른 굴절률도 비교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해보자면 지금 그림을 확대했을 때 지금 얘네 셋이 다 나와 있습니다. 처음에 입사각을 뭐 세타 i라고 해놓고 이 법선이랑 이 법선들이랑 요 각도를 적자면 여기 굴절각이 세타 A, 여기 굴절각이 세타 B, 그리고 여기 굴절각이 세타 C 요렇게 해놓으면 지금 세타 A, 세타 B, 세타 C의 크기 비교가 딱 되죠. 지금 갈수록 지금 여기를 살짝 잘못 그렸는데 지금 갈수록 각이 작아지고 있습니다. 수학에서 배웠다시피 얘랑 얘가 평행을 하고 중간에 대각선 하나가 있으니까 요 굴절각은 이번엔 새로운 입사각인 여기랑 똑같겠죠. 그래서 요것도 체크를 해놓읍시다. 여기도 세타 B가 될 거고, 여기가 맞죠? 세타 B죠. 여기가 세타 B가 될 거예요. 여기까지 체크를 해놓고 또 다 써보는 거예요. 지금 세타 A가 가장 크고 그 다음 세타 B, 그 다음 세타 C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사인으로 나타내도 사인 세타 A가 제일 크고 사인 세타 C가 가장 작겠죠. 근데 이 사인이랑 굴절률은 반비례하는 관계였잖아요. 그래서 굴절률을 적어주면 반대로 A가 가장 작고 C의 굴절률이 가장 큽니다. 얘네 둘은 서로 반비례하는 관계였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굴절률은 C가 A보다 크다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보기 니은 세타 1이 세타 2보다 작다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세타 1, 2는 얘네들의 임계각이라고 하죠. 그리고 임계각이라는 건 굴절각이 90도일 때의 입사각을 임계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임계각을 구하려면 우리가 분수 형태로 썼을 때 굴절각이 90도니까 사인 90도분의 입사각 사인 세타 C는 이 굴절률은 분모에 입사하는 애가 있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입사하는 i의 굴절률 분의 굴절하는 i의 굴절률 이렇게 적어줄 수 있는데 사인 90도가 1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1이니까 없애주고 우리가 알고 싶은 이 임계각은 입사각 분의 굴절각이다 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사인 세타 C는 n 입분의 n 굴 얘를 가지고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써봅시다. 그러면은 요 A랑 B 사이에 있는 사인 세타 1은 nb분의 na겠죠. 얘는 nb분의 na겠죠. 사인 세타 1. 그리고 이 사인 세타 2 임계각은 nc분의 na가 될 거예요. 그럼 요렇게 됐어요. 지금 분자가 똑같죠? 분자가 na로 똑같았고 우리가 nb랑 nc의 크기 차이도 알잖아요. 그럼 얘네 둘의 크기도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분자는 똑같은데 지금 분모가 오른쪽에 있는 i의 분모가 더 커요. 그럼 얘는 분수니까 이 전체로 봤을 때는 반대로 nb분의 na가 더 크다라고 적을 수 있겠죠. 근데 얘는 사인 세타 1이고 오른쪽에 있는 애는 사인 세타 2니까 그냥 사인의 크기만 비교했을 때 세타 1이 더 크다라고 이렇게 적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니은은 틀린 보기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디귿은 I1, I2 이 입사각을 비교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 그림에서 이번엔 이 입사각 크기 두 개를 비교를 하라고 합니다. 근데 입사각은 우리가 입사각, 굴절각 배울 때 입사각이랑 굴절각은 서로 비례한다는 것도 배웠어요. 입사각이랑 굴절각은 서로 비례를 합니다. 그럼 이 그림에서 굴절각을 찾아주면 입사각의 크기를 비교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굴절각은 이 법선이랑 굴절파가 이루는 여기가 굴절각이죠. 근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지금 이 임계각이 세타 1이에요. 근데 요 선이랑도 평행할 거잖아요. 평행한데 이 대각선이 있다. 그럼 이 각도랑 여기 각도랑 똑같은 각도겠죠? 이건 수학적으로 똑같은 각도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세타 1이고 얘네는 수직이니까 우리가 원하는 이 굴절각은 90 마이너스 세타 1이 됩니다. 이 첫 번째 AB 광섬유에서는 굴절각이 90 마이너스 세타 1이 되고요. 그 다음 ACE 광섬유에서도 앞에랑 마찬가지로 입사각은 I2가 되고 굴절각 여기는 이번엔 90 마이너스 세타 2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굴절각을 알아냈으니까 이제 비례하는 것만 우리가 이용을 해주면 됩니다. I1은 그 굴절각인 90 마이너스 세타 1에 비례를 할 거고요. 입사각 I2는 그때의 굴절각인 90 마이너스 세타 2에 비례를 할 거예요. 근데 세타 1이랑 세타 2 크기 비교는 우리가 이미 했잖아요. 그러니까 90 마이너스 세타 1이랑 90 마이너스 세타 2의 크기도 비교를 할 수 있겠죠. 세타 1이 큰 거고 세타 2가 작은 건데 여기 90에서 세타 1이랑 세타 2를 빼주는 거니까 이번에는 90 마이너스 세타 2가 더 큰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얘네가 I1, I2에 비례를 하는 거니까 당연히 I2가 더 큰 게 되겠죠. 그래서 니은, 디귿 둘 다 틀려서 얘는 답이 1번이 됩니다. 마지막 4번 문제 봅시다. 그림은 광섬유에 사용되는 물질 ABC 중에 AC의 경계면과 BC의 경계면에 각각 입사시킨 동일한 단색광 X가 굴절하는 모습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타 2, 세타 1, 세타의 크기 비교가 이렇게 됐어요. 1번 X의 속력은 B에서가 A에서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가에서랑 나에서 스네일 법칙 각각 써서 크기 비교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가에서 크기 비교해 스네일 법칙 써주면 굴절각, 입사각 전부 다 나와 있으니까 바로 쓰면 돼요. 굴절각분의 입사각은 굴절한 곳에서의 속력 VC분의 입사한 곳에서의 속력 VA다.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얘네를 요렇게 곱해서 한 줄로 만들어 보면 VC 사인 세타는 VA 사인 세타 1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나에서도 스네일 법칙 똑같이 써주면 이렇게 스네일 법칙 분수 형태로 나오고 얘네를 또 한 줄로 만들어주면 이렇게 나오겠죠. 이거 우리가 스네일 법칙이라고 배웠던 N1 사인 세타 1은 N2 사인 세타 2다. 요거랑 같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얘네는 지금 둘 다 같은 애들끼리 묶여 있는데 얘는 굴절률이 아니라 속력을 나타낸 거라서 서로 다른 애들이에요. 이걸 바로 써주시면 안 되고 분수에서 이렇게 넘어가야 됩니다. 근데 보니까 지금 왼쪽 항이 둘 다 VC 사인 세타죠. 그러면 얘네 둘이 서로 같은 거라는 거니까 VB 사인 세타 2랑 VA 사인 세타 1이 같은 애다.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 세타 1, 2의 크기 비교는 이미 해줬으니까 사인 세타 2가 큰 거고 사인 세타 1이 작은 거죠. 근데 얘네를 V랑 곱했을 때 동일한 VC 사인 세타라는 동일한 값이 나와야 돼요. 그러려면 사인 세타 2가 크니까 VB는 작아야 되고 VA는 반대로 커져야지 얘네 둘이 서로 같은 애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VA랑 VB의 속력을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VB보다 VA가 더 크다
라고 이렇게 나와요. 근데 기억은 지금 B의 속력이 더 크다고 했으니까 틀린 보기가 됩니다. 니은 X가 A에서 C로 입사할 때 전반사가 일어나는 입사각은 세타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반사가 일어나는 조건을 생각을 해줘야 돼요. 첫 번째 조건은 굴절률이 큰 물질에서 굴절률이 작은 물질로 진행해야 된다는데 지금 여기서는 굴절률이 나와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를 속력으로 바꿔보면 굴절률이 크다는 건 속력이 작은 거니까 속력이 작은 물질에서 속력이 큰 물질로 진행해야 된다라고도 해줄 수 있습니다. 전반사의 첫 번째 조건. VA에서의 속력이랑 VC에서의 속력인데 세타가 작은 거고 세타1이 큰 거니까 지금 속력이 VA에서 더 작아요. 그럼 속력이 작은 물질에서 속력이 큰 물질로 진행한다니까 이 1번 조건은 만족을 했습니다. 1번 조건은 만족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임계각보다 입사각이 크면 전반사가 일어나겠죠. 근데 이 상황에서는 지금 전반사가 일어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 세타가 임계각보다 작은 거예요. 얘가 임계각보다 이 세타가 커지기만 하면 전반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니은 A에서 C로 입사할 때 전반사가 일어나는 입사각은 세타보다 크단데 당연히 세타보다 커져야겠죠. 왜냐면 세타 C보다 지금 세타가 작아요. 근데 나중에 뭐 전반사가 일어날 때 입사각을 세타 프라임이라고 한다면 걔는 이 세타 C보다 커야 하니까 지금 이 세타보다는 당연히 큰 겁니다. 마지막 디귿. 클래딩에 A를 사용한 광섬유의 코어를 C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지금 여기서 보이죠? 속력이 작은 물질에서 속력이 큰 물질로 갔다가 굴절률이 큰 물질에서 굴절률이 작은 물질로 갔다는데 A가 굴절률이 큰 거고 C가 굴절률이 작은 거예요. 근데 A를 클래딩으로 사용을 했대요. 코어가 안에 있는 게 코어고 겉에 감싸져 있는 게 클래딩입니다. 그럼 이 안에 있는 코어의 굴절률이 큰 거예요. 그리고 클래딩의 굴절률이 작아야 됩니다. 근데 A를 클래딩으로 쓰는데 코어로 C를 쓰면은 전반사가 일어나지가 않겠죠. 지금 얘의 굴절률이 더 작고 클래딩의 굴절률이 더 큰 게 되는 거니까 이때는 전반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클래딩에 A를 사용할 때 코어로 C를 사용하면 얘는 광섬유가 아니에요. 광섬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C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디귿은 틀린 거. 그래서 니은만 맞는 보기가 되기 때문에 답은 2번입니다. 이제 이거 풀이 다 했으니까 여러분이 들은 풀이 바탕으로 문제 풀어서 답을 리로스쿨에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